나는 얼마 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인생을 거의 다 살아온 지금에야 비로소 내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자부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충실했으며 사회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다. 적어도 내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찾아온 진실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젊은 시절 같이 일했던 그 후배들은 어느새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반가웠다. 그들이 잘 된 걸 보니 내 삶도 뭔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술잔이 비워질수록 나는 이상하게 초라해졌다.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질문 하나가 내 심장을 도려냈다. 대답할 게 없었다. 내 삶은 그저 평범하고 너무나 밋밋했다. 꿈꿨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걷다 문득 멈춰섰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낯설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엔 깊은 피곤함이 가득했다. 수십 년을 달려온 끝에 나에게 남은 건 텅 빈 계좌, 무기력한 몸, 그리고 허무한 마음뿐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건 다 뭐였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현기증이 났다. 숨이 막혔다.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나는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직면했다. 사실 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직 남들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내 스스로 원한 게 뭔지조차 몰랐다. 어쩌면 단 하루도 진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그러다 책장에서 우연히 예전에 읽다가 던져둔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노자의 도덕경이었다. 오랜만에 펼쳐본 그 책의 한 구절이 내 눈에 들어왔다. 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다. 이 문장이 나를 세게 때렸다. 도대체 도가 뭐길래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기심에 다음 문장을 읽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강하게 흔들렸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모든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잘못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난 그동안 모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했다. 성공을 억지로 이루려 했고 자식을 억지로 훌륭하게 키우려 했으며 모든 걸 내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다 지친 것이었다. 그런데 노자는 아주 간단히 말하고 있었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이 단순한 진리가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평생 스스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도를 이해하니 인생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왜 내가 평생 힘들었는지 알게 됐다. 난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이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남의 평가만 신경 쓰며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깨뜨리려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였다.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후회와 깨달음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제는 적어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방식을 바꿀 때가 온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려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사실 난 아인슈타인이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사람들의 신앙을 두려움의 종교, 도덕적 종교, 그리고 우주적 종교 감정이라는 세 단계로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내가 찾던 도의 개념과 매우 비슷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깃든 신성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고결한 종교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인생 내내 찾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도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나는 마침내 삶의 진짜 의미를 찾는 길 위에 서게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처럼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덜 나오길 바라기 때문이다.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난 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에 쫓기듯 달려왔던 과거의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멈춰서서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그동안엔 모든 것을 빨리 성취해야만 했고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결과를 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말이다. 나는 나침반을 새롭게 맞추기로 했다. 인생의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이제까지 달려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천천히 살펴봤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달려왔던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타인이 정해놓은 길이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간 길이었다. 그제서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뒀던 질문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또다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다시 노자의 도덕경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만났다. 노자는 우주가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완성되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단순했지만 내게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절대 억지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내가 억지로 이룬 성공들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았다. 남들의 칭찬과 박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것들은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고 있었다. 나는 노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인슈타인의 글도 다시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던 세 번째 종교, 우주적 종교 감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격적인 신이나 교리, 성경과 같은 종교가 아닌 우주 자체에서 느껴지는 신성한 감정을 말했다. 나는 그의 표현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깊이 공감되었다. 특히 그가 말한 인간의 욕망과 목표는 덧없지만 자연의 장엄한 질서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문장이 나를 깊게 흔들었다. 난 지금껏 그 덧없는 욕망과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던 게 아닐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면서도 막상 얻으면 그것이 또 다른 갈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자연은 항상 조화롭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도 전부 자연의 도에 따라 움직였다. 이 단순한 사실이 나에겐 큰 깨달음을 줬다. 나는 한동안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던 작은 들꽃과 이름, 모를 나무들이 내 눈앞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보였다. 나무는 가지를 더 뻗으려 욕심을 내지 않았다. 꽃은 옆에 핀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피어나야 할 때 피고 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그 속에 진짜 삶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내가 평생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것 말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종종 또 다른 혼란과 싸워야 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삶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노자의 도를 떠올렸다. 도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 그 자체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오히려 삶이 더 분명해지고 편안해졌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도망쳤던 행복과 평화가 어느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다시 보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접어든 친구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도 노자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다. 처음에는 무슨 철학 이야기를 하느냐고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와 진정한 행복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내게 말했다. 자네 말을 듣고 나니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네. 나도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찾고 싶어졌어. 그 말에 나는 큰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이 깨달음이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결심했다. 이제 남은 삶을 도를 따르는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돈과 명예가 조금 부족해져도 괜찮았다. 지금까지처럼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보다는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선택일 거라 믿게 되었다. 내 안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후반부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았다. 평생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침마다 일어나던 시간, 먹던 음식, 만나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일상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어색하게 다가왔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이었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을 바꾸려니 두려움과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 와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들과 다시 한번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새롭게 찾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냉담했다. 갑자기 무슨 철학 타령이야? 이 나이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다고? 그 순간 나는 마치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사실 내 친구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믿고 따르려는 길을 부정당하자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어쩌면 친구들이 옳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혼란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책꽂이에 꽂혀있던 노자의 도덕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 책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다시 책을 펼쳐 들었을 때 눈앞에 이런 문장이 들어왔다.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고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하게 알 것 같았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숨쉬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 뒤로 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일부러 조용한 산사를 찾아갔다. 낯선 장소에서 조용히 자연과 마주하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해질녘 산속에서 걷던 중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그 작은 잎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렸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는 지금 이 나뭇잎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를 믿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거였구나. 그 순간 나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알게 됐다. 내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썼던 것이다.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 내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이전과 다르게 나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오직 내 마음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듯 했다. 그 이후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친구들에게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줬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더 이상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이 내게 말했다. 너 요즘 좋아 보인다.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여. 친구들의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내가 찾은 삶의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 내가 선택한 길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다. 평생 남들의 기대와 인정을 좇으며 살았던 나에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나만의 삶을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내 경험과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내가 겪어야 했던 운명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삶이란 결국 끊임없이 흔들리는 과정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흔들림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삶의 지혜였던 것이다. 이제 내 삶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믿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삶. 그것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었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았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고 중년의 나는 안정이 삶의 목표라 믿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을 거의 끝내가는 지금 나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다. 삶을 무리해서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존재했고 나는 그 완벽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나는 아침이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산책을 즐긴다. 예전 같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바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길가의 작은 꽃들이 지금은 친구처럼 다가온다. 가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삶이 아니어도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이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본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삶이었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 감정의 실체였다. 이젠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오랜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보며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졌다는 말을 종종 건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삶이 결국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허무함과 공허함이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하고 따뜻한 빛 하나가 늘 머물고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의 해도 언젠가는 저렇게 지겠지.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삶이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임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자리는 다시 자연이 채우고 그렇게 삶은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참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철학적인 이야기를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내가 찾은 삶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내 아들과 딸이 나를 보며 말한다.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한 것 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찾던 도가 이제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다. 이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삶은 절대 늦은 때란 없다. 진정한 삶을 찾고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는 너무 늦은 시기도 너무 이른 시기도 없다. 내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다. 큰 돈도 명예도 아니지만 매 순간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노자의 말처럼 낳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고도 주저하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경지라고 확신한다. 삶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는 지금 나는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네, 나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찾은 이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산책길을 나선다. 바람은 적당히 시원하고 해는 따스하며 세상 모든 것이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내게 남은 삶의 모든 의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삶이란 결국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